여러분들께서는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여받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가장 비싼 주장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가장 높은 이적료 가치를 가진 주장 베스트 11이라는 제목으로 스쿼드를 구성해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 11명의 주장의 이적료 가치 총합은 5억 8,100만 유로, 한국 돈 8,253억 원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이 스쿼드의 왼쪽 윙에는 대한민국과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자리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료 가치는 5천만 유로, 한국 돈 710억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손흥민과 공격진을 구성한 이들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리오넬 메시입니다. 라우타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새롭게 주장단에 입성해 2023-2024 시즌 주장에 임명됐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는 라우타로의 이적료 가치를 8,500만 유로, 한국 돈 1,207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022-2023 시즌을 끝으로 유럽 무대를 떠난 메시는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뒤 팀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주장 메시는 마이애미로 향한 뒤 치른 공식전 11경기에서 11골 5도움을 기록하며 미국 무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의 이적료 가치는 3,500만 유로, 한국 돈 497억 원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주장으로 인정받자 토트넘도 그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의 재계약 가능성이 대두된 것인데요.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해리 케인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손흥민의 계약 옵션을 방동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유수부터 꾸준하게 성장해온 팀의 간판 자원이었지만 2023-2024 시즌 개막을 앞두고 독일 명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토트넘 측은 케인을 보낼 생각이 없었지만 2024년 여름 프로 케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터라 이적료 한 푼 없이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선수를 잃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끝내 이적을 허락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같은 방법으로 잃지 않기 위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2025년 여름께 계약이 만료되지만 최소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손흥민의 계약에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고 연장 조항을 발동하면 손흥민은 최소 2026년까지 토트넘에서 뛸 수 있게 됩니다. 스포츠 매체 90미닛은 최근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을 새로운 계약으로 묶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합의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계약 만료 18개월 전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업계 흐름에 비춰봤을 때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동행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흥민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 체제에서 주장으로서 완벽히 적응했고 현재 팀의 개막 후 리그 무패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언론 보도가 현실이 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더 많은 기록들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EPL 역대 100호골은 물론 2021-2022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골감각을 꾸준히 과시해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6위에 올랐으며 이번 시즌에는 주장직을 맡으며 토트넘 141년 역사 중 최초 비유럽 선수 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추진하자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을 언급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당장 우승도 중요하지만 한번 우승권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팀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리 케인이 이적했지만 손흥민은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뒤에서 수비적으로만 플레이한다면 팀을 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며 선수들에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플레이하자고 했는데 선수들이 내 전술에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와도 선수들과 이겨나가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뛰어난 공격적인 전술과 함께 EPL 8월에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능한 감독입니다. 이에 따라 후방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조직적인 플레이를 중요시하고 이를 통한 볼 점유율을 중시한 공격 중심의 축구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윙백들의 많은 활동량을 통해 중원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축구 전술을 즐겨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한편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잘 나가자 다니엘 레비 회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무리뉴와 콘테 감독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들을 데려온 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이 250명 팬들 앞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제 무리뉴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데려온 건 실수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팬 간담회를 개최해 사령탑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레비 회장을 비롯해 클럽 주요 인사들이 팬들과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자 축구팀 주장 손흥민도 패널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트넘 팬 간담회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지난 행사 때 레비 회장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위고 요리스 골키퍼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요리스는 아직 토트넘에 남아있지만 주장 완장을 손흥민한테 물려주면서 손흥민이 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날 팬들은 평소 토트넘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할 수 있었는데 한 팬은 레비 회장한테 그동안 잦은 감독 교체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토트넘은 오랜 시간 클럽을 이끌어온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헤어진 후 2019년 11월부터 무리뉴 감독한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인 무리뉴 감독 합류에 토트넘 팬들은 많은 기대감을 내비쳤고 무리뉴는 당시 2019-2020 시즌 초반 부진했던 성적을 반등시키며 토트넘을 6위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년 차인 2002 시즌 도중에 하락세를 겪으면서 무리뉴 감독은 해당 시즌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2021년 4월 경질당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토트넘은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당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이끌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을 데려왔지만 누누 감독은 부임 후 10경기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돼 지휘봉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누누 감독을 경질하고 토트넘이 데려온 소방수는 우승 청부사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시즌 중 부임해 리그 8위였던 토트넘은 4위까지 끌어올리며 호평을 받았지만 곧바로 다음 시즌 2022-2023 시즌 성적 부진과 함께 선수와의 갈등 그리고 인터뷰 논란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구단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이후 약 4년 동안 감독을 3번이나 경질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레비 회장은 난 다른 사람들처럼 우승하고 싶지만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팬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단이 우승을 해야 하고 명성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는 게 내게 영향을 미쳤다며 우린 우승에 가까웠던 시기도 있었고 포체티노 감독과 매우 좋은 시기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록 우승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가까웠기에 전략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은 다름 아닌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이를 2번이나 했지만 실수로부터 배워야 했다며 그들은 훌륭한 감독이었지만 토트넘엔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싶고 만약 이게 우승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도 이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일 것이라며 그렇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온 건 내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스코틀랜드의 명문인 셀틱을 성공적으로 이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셀틱에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우승을 포함해 트로피 3개를 들어 올려 지도력을 인정받으면서 토트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2021-2022 시즌부터 2년 동안 셀틱을 이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년 동안 113경기에서 83승을 거두면서 셀틱을 스코틀랜드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빅리그 클럽을 지도한 적이 없지만 셀틱에서 인상적인 전술로 좋은 성적을 거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의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선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토트넘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토트넘과 같은 빅클럽을 맡아본 경험이 없고 셀틱은 레인저스와 함께 스코틀랜드 최고의 팀이기에 성적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율리안 나겔스만 등을 비롯한 명장들이 제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낙점했기에 일부 팬들은 구단 선택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의 불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성적으로 답했습니다. 개막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하에 토트넘은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면서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해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의 감독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해 레비 회장은 이 결정은 매우 쉬웠고 우린 그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그는 매우 직설적이고 정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며 이 클럽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명성 높은 감독을 데려오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다며 클럽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해하고 팀의 일원이 되는 사람을 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짠돌이 레비 회장의 승부수가 통해 토트넘이 남은 시즌에도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성적을 떠나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돈을 많이 안 주면
계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돈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구단 내 연봉 1위 옵션을 있어야 토트넘에 남을 명분이 있으며 초과 연봉의 선수 입단 시 자동으로 손흥민 연봉은 1위로 다시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충성심이 강하면 구단에서 그걸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대우는 명예직 주장 하나뿐, 실질적인 금액은 그대로라면 토트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레비 회장은 그냥 계약이 만만한 아시아 선수로 생각합니다. 미스터 토트넘인 케인 선수가 나갈 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레비는 선수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돈벌이 수단입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